원자력 기사 기출풀이 2021년 1회 원자로 안전과 운전 11번에서 20번입니다. 풀이 영상의 지속적인 업로드를 위해서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문제 풀이가 잘못된 경우 고정 댓글로 안내하겠습니다. 댓글을 통해 추가적인 문제 풀이 해설은 하지 않습니다. 대신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이 댓글을 통해 의견을 나누는 것을 추천합니다. 고정 댓글에 기출문제 파일 다운로드 링크 있으니까 프린트해서 보세요. 11번 출력이 2배로 증가하는데 28초 걸리는 원자로가 있다. 기동률로 맞는 것은? 요거는 기동률이 주어졌을 때의 출력 계산 문제입니다. 이것도 자주 나옵니다. T는 P0 곱하기 10에 기동률 곱하기 T로 계산이 되고요. 출력이 2배 증가했잖아요. 따라서 P 나누기 P0가 2가 되는 거죠. 요 2는 10에 기동률 곱하기 28초, 기동률 SUR 곱해주면은 0.0107로 DPS, DPS 단위를 DPM으로 환산해주면은 0.645가 나와서 답은 2번 되겠습니다. 12번 원자로를 70% 출력으로 운전하다가 동소 희석으로 100% 출력으로 증가시키려고 한다. 100% 출력 도달 시 붕소 농도로 맞는 것은 단 제어봉은 현 위치를 유지하며 제논의 농도는 무시한다. 보면 70% 상태의 붕소 농도랑 출력 개수랑 출력 붕소 농도가 나와 있네요. 먼저 출력 개수가 14 ppm/%죠. 30% 증가를 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려면은 요 14에다가 30%를 곱해주면은 420 ppm이 나옵니다. 그리고 출력 붕소 개수가 10 ppm/ppm이니까 요 앞서 구한 420 ppm에다가 10 요거 출력 붕소 개수를 나눠주면은 42 ppm이 나옵니다. 만일에 붕소 농도가 늘게 되면은 출력은 감소를 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붕소 농도는 42 ppm만큼 감소해야 됩니다. 따라서 810 ppm 빼기 420 ppm에서 정답은 768 ppm 1번 되겠습니다. 13번 가경소로형 원자력 발전소에서 출력 운전 중 정지 여유도 셧다운 마진의 감소 요인이 아닌 것은? 정지 여유도는 미인계 상태하고 임계 상태를 구분해서 암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인계 상태에서는 임계와 벌어진 정도로 공산 희석, 제논 붕괴는 정지 여유도를 감소시키는 요인이 되고요. 미인계 상태에서는 모든 제어봉 삽입 시의 부반응도로 제어봉 삽입은 정지 여유도를 감소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임계 상태에서 제어봉 인출은 인출을 많이 할수록 삽입 시의 부반응도가 커지게 되기 때문에 정지 여유도 증가하는 요인이 되죠. 따라서 제어봉 인출 요거는 감소 요인이 아니죠. 답은 2번 되겠습니다. 14번 가경소로형 원자력 발전소 원자로의 반응도 조절에 사용하는 화학적 제어제의 장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화학적 제어제는 바로 붕산이죠. 화학제로 붕산을 사용하는 이유는 열과 방사선에 대해서 안정하고 도심 전체에 균일하게 분포가 가능하고 사고 시 대량 주입이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보기 1에서 신속한 반응도 제어로 부하 추종 운전에 용이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신속한 반응도 제어는 붕산이 아니라 제어봉이죠. 따라서 1번이 틀렸습니다. 답은 1번 되겠습니다. 15번 원자로 냉각제 상칠 사고 로카시 증기발생기 유튜브 상단에 불응축성 가스가 집적되면 자연순환 냉각을 방해해서 도심의 안전성을 저해하게 된다. 다음 중 발생 가능한 불응축성 가스의 생성원이 아닌 것은? 보기 4 보면 화학 및 최적 제어 계통 VCT죠. 요거의 수소가스 방출 이렇게 돼 있는데 최적 제어 탱크에는 수소를 가압을 해서 원자로 냉각제 산소 농도를 제어하고 있죠. 따라서 로카시 VCT에서 수소가스 방출로 냉각제로부터 증기 발생기 유튜브 상단에 수소가 집적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성립이 되지가 않죠. 따라서 답은 4번 되겠습니다. 16번 경소로형 원자력 발전소 설계 기준 사고 중 저출력 운전 상태에서 노심에 더욱 심각한 손상을 줄 우려가 있는 사고는? 저출력 상태에서는 1차 측보다는 2차 측에서의 급수 및 중기 유량을 통한 제어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보기 2의 주증기관 파열 사고 이게 가장 영향을 많이 주죠. 따라서 가장 큰 손상을 줄 수 있는 것은 2번, 답은 2번 되겠습니다. 17번
전원 상실에 의하여 원자로 냉각제 펌프가 정지되면 자연순환에 의하여 농심을 냉각해야 되는데 자연순환을 유지하기 위한 조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연순환을 하기 위해서는 열 제거원이 열 생성원보다 커야 되고요. 또 더 높이 위치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연순환은 증기랑 물의 밀도 차이에 의해서 발생을 합니다. 보기 3에 주증기관 격리 및 대기덤프 닫힌 상태 유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만일에 주증기관이 격리가 되어 있다면 2차 측에 의한 열제거가 용이하지가 않죠. 요거는 자연순환을 저해하는 요소가 됩니다. 따라서 답은 3번 되겠습니다. 18번 원자로 냉각제 상실 사고 시 일정 시간 경과 후 고온관 및 저온관의 안전주입을 동시에 수행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 부분은 제가 좀 많이 찾아봤는데 딱히 논리적인 성명 자료를 찾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냥 이렇게 고온관과 저온관의 안전주입 동시에 하는 이유는 보기 3 노심 상부 봉산 직접 발생 가능성 방지 이렇게 암기해야 되는 걸로 보이는데요. 혹시 알고 계신 분이 있으면 댓글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19번 아래에서 설명하고 있는 발전소 과도 상태로 맞는 것은 일단 중대사고하고 설계기준 사고 구분해서 암기해야 됩니다. 중대사고 시비어 액시던트는 설계기준 사고를 초과해서 노심 손상을 야기하는 사고고 노심 용융 사고를 통칭합니다. 가중사고에 의해서 발생을 해서 발생 확률이 매우 낮습니다. 이에 반해서 설계기준 사고 디자인 베이시스 액시던트 DBA죠. 요거는 공학적 안전설비의 설계 기준으로 설정되는 가상사고고요. 발전소 개통 기기 및 구조물을 설계하는데 이미 고려된 사고로 발생을 하더라도 해결료 손상이나 방사성 물질의 유출을 제한치 이내로 유지할 수 있는 사고입니다. 따라서 각 원자력 시설에서 발생 가능성이 희박한 사고에 대해서도 공중의 안전보호 목적으로 사고의 안전수습이 가능하도록 구조 개통 기기를 설계하는데 이와 같은 설계를 위해 상정된 일련의 가상사고 연료 손상 및 방사성 물질에 의한 영향이 제한치 이내인 사고 요거는 설계 기준 사고에 대한 설명이죠. 답은 2번 되겠습니다. 20번 중대사고 정책에 대한 기간별 정책 이행 사항으로 원자력 사업자 한손 되겠네요. 한손이 이행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보기 3에 중대사고 관리 전략, 조직, 지침서 등을 포함한 사고관리 계획 수립 및 이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중대사고 정책 이행을 위해 필요한 세부 지침서 개발은 원자력 사업자가 아니라 규제기관 업무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3번이 틀렸습니다.